안녕하십니까. 긴급 경제분석 브리핑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도전과 또 그 안에 숨겨진 기회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교차로 한국 경제의 중대한 기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지정학적 위협과 기술 패권이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everything falling,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중동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물론이고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과 채권 가격까지 함께 폭락하고 있어요. 이건 극도의 불확실성 앞에서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을 다 던지고 오직 현금만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그야말로 자산 시장의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외부 위협 변수들을 살펴보고 이 때문에 드러난 한국의 구조적 약점을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위기를 돌파할 한국의 압도적인 강점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진단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세계 경제의 지평선 위로 과연 어떤 지정학적 또 경제적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를 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던진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증산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자원을 무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이 발언 하나가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협의 규모,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현재 브렌트유는 이미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만약 빈살만 왕세자가 경고한 최악의 시나리오, 즉 유가가 180달러까지 폭주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뛰어넘는 충격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동 위기가 격화되자마자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고 유가는 급등했으며 주식시장은 급락했죠. 이 데이터는 위협이 더 이상 잠재적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부 위협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질 분석에서는 이게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심도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나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협이 대한민국의 어떤 취약한 고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텐데요. 바로 에너지와 통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나프타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이 원료는 플라스틱부터 반도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제조업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는 기초 소재거든요. 진짜 문제는 한국이 이 나프타의 상당 부분을 분쟁 지역인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위기가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도미노 효과죠. 만약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나프타 공급이 딱 끊기고 그럼 LG화학 같은 국내 핵심 석유화학 공장이 멈춰섭니다. 이건 곧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을 의미해요. 단순히 유가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공급망의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통화 약세라는 또 다른 약점이 겹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7원을 돌파하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과거에는 수출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을 폭등시켜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부추겨서 우리 경제의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이죠. 이제부터는 이런 리스크에 맞서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압도적인 강점,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삼성전자의 HBM 기술 로드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4나노 공정 기반의 HBM4를 넘어서 다음 세대인 HBM5에는 무려 2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명확하고 공격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계획이 아니라 미래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의 기술적 우위는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직접 적용하는데 경쟁사는 외부의 12나노 공정을 쓰고 있어요. 공정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하고 정교한 회로를 새길 수 있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이 월등히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AI 연산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이미 세대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메모리 설계와 생산을 모두 다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 즉 IDM으로서의 구조적 강점이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삼성의 승부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투입될 금액이 무려 110조 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HBM 생산 능력 확대는 물론 로봇이나 전장 같은 미래 산업의 M&A에도 투입될 겁니다. 이건 AI 시대의 인프라부터 실제 산업까지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적 강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분석이 계속해서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강점, 반도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그 산업적 강점을 활용해서 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방산의 상징이죠. KF-21 전투기가 유럽의 전통 강자인 프랑스 라팔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요약해 주는데요. KF-21은 뛰어난 가성비와 앞으로 스텔스 성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죠. 반면에 라팔은 비싼 가격과 까다로운 수출 조건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도전과 유연한 전략으로 4.5세대의 전투기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K방산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공동 생산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닌 안보를 함께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격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적 영향력까지 높이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서 있는 전략적 위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모든 내용을 이 스워트 분석표 하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유가 쇼크와 보호무역주의 관세 장벽이 있고요. 약점으로는 높은 에너지 의존도와 통화가치 변동성이 있죠. 하지만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강점으로 HBM을 필두로 한 초격차 기술과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원전의 부활과 글로벌 MRO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앞에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파편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를 뒤흔드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기술 패권은 이 모든 외부 위협을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브리핑을 마칩니다.